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저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은 영국의 문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영국의 문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려면은 저희는 세계 지도를 딱 가운데다 두고 한국을 중심으로 이쪽, 미국이 아니라 저쪽 유럽 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서양 문명은 우리나라 동양과는 굉장히 반대에 있는 건데 BC 2000년에 시작했는데 크레타 섬에서 시작했대요. 다 처음 듣는 곳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기 현재로서는 이집트 있고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있는 요 작은 요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서부터 영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서양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냥 자세히 몰라도 돼요. 아, 그냥 유럽의 자그마한 섬에서부터 서양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중간에 위치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크레타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경제 활동을 유지했는지만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나 페르시아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옛 조상들은 어떤 활동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영위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맞아요.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아직 화폐 경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 이런 것도 지어가면서 왜냐면 우리는 또 환경도 되게 좋았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 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 영어를 쓰고 있는 이 서양인들과는 조금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크레타인들은 섬에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은 먼저 무역을 하는 중개인 역할로 이제 자기네들이 경제 생활을 영위해 나간 거예요. 자, 이런 환경에서부터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언어라는 건 우리가 뭐 당장에 시험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 영어라는 언어를 공부하는 건데 자기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언어의 어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사고체계가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게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역사로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개무역을 하면서부터 자기네들이 이제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그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사용된 도구가 바로 언어예요. 왜냐면 나의 의사표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크레타 섬에서 크레타인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다른 나라한테 넘겨서 파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과연 영국인들은 영국이라는 여긴 아직 영국은 아니잖아요. 섬이잖아요. 그죠? 영국의 영토에 있는 옛날 영국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왜 영어 하는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명사의 분류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딱 영어에서 팔품사 배우잖아요. 팔품사 배울 때, 명사 배울 때 선생님이 막 설명하는 거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 들어가면은. 명사라고 하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치, 셀 수 있는 명사랑 뭐 대명사도 나오고 셀 수 없는 명사, 그치, 단수, 복수. 영어에서의 명사의 우리나라 명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뒤에 있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구별이에요. 영어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두 번째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사입니다. 관사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더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을 문법적으로 우리가 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세분화시켜서 분류할 수 있는 게 부정관사 그리고 정관사라는 말이 있어요.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부정관사는 어디에만 붙냐면 셀 수 있는 명사에만 붙어요. An apple, a banana, 뭐 또 뭐가 있을까? A desk, 뭐 a TV, a camera 이런 식으로 내가 눈으로 수량을 나타내서 셀 수 있는 것들에만 이런 어와 언이 붙어요. 근데 어는 어떤 단어에 붙냐면 내가 발음을 할 때 자음일 때
영어에서 자음은 A, E, I, O, U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자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발음 기호로 영어 단어를 표기할 때 그 첫 번째 발음 기호의 철자가 A, E, I, O, U를 제외한 나머지 철자로 시작한다면 다 어를 붙여요. 이번에는 정관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게 가장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사과라고 할 때 그거를 사과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 명사 앞에 관사라는 개념을 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관사는 영어에서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우리가 지금 가장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다른 서양 언어들 중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더가 붙든 어디 붙든 어가 붙든 무슨 상관이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언어 체계에 있어서는 더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명사는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명사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알고 있는 그 명사, 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꼭 덜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이거를 언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여러분 볼 때 문제 유형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악명 높은 순서 맞추기라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은 영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국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그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국인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됐는지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영국인의 조상은요, 그 크레타인에 살고 있었던 켈트족, 그 크레타인들이 이제 영국의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거든요. 건너가게 되면서 영국이라는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국의 위치, 그 위치에 거주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유목민으로 생활을 해요. 유목민은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목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어느 지역에서 내가 정착을 해서 뭐 데리고 다니던 양 아니면 소들한테 풀을 먹일 수 있는지, 내가 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따라서 영어는요, 이동의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두 번째 개념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뭐냐면 우리말로 따지면 조사와도 같은 거예요. 는 명사 뒤에 붙는 것들 뒤에 붙는 걸 우리가 조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담당하는 걸 영어에서는 전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문장의 구조를 놓고 봤을 때. 근데 그 전치사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역할을 담당하는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우리말로 하면은 조사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장소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저기로 가.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들을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얘들이에요. 뭐 to는 어디로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to는 항상 방향성을 얘기해요. 내가 어디로 갈지 얘기하는 걸 우리가 to라고 얘기해요. 이 to라는 단어는 항상 뒤에 어떠한 대상을 데리고 나올 건데 이 대상을 앞으로는 명사를 안에서 넣을 거예요. 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소 안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어떤 장소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 I am in the room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장소의 방향성을 나타내 줄 때 내가 어떤 개념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in the room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in이라는 개념과 또 at라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같은 장소를 얘기해 주는 거긴 한데 in이라는 개념은 좀 광범위한 장소 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at라는 거는 어떠한 지점을 얘기해 주는 것을 at라고 표시를 해요. out는 밖에, up은 위에, above는 up과 above는 또 차이가 있는데 up은 그냥 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above는 내 정수리를 중심으로 직각으로 위에 있는 걸 우리가 above라고 얘기를 해요.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